안녕하세요. 함께하는 미국 주식 채널 12% 튜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며칠 전에 포트폴리오 업데이트를 할 때 제가 보여드린 옵션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보다 먼저 마켓은 S&P가 2584.59, 다우는 21,917, 나스닥은 7,700으로 약 1%에서 2% 근처까지 빠지면서 장이 마감했습니다. 지난 2-3일간 미국에서 10만 명에서 20만 명까지의 사망자가 나온다고 했는데요. 미국이 확실히 이제 이 심각성을 인지하는 것 같기는 하지만 생각보다 좀 너무 최악을 생각하고 있지 않나 하는, 너무 오버를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오늘은 각 종목을 볼 것이 아니고요. 옵션에 대해서 약간의 설명만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 업데이트에서 보여드린 것 같이 크라프 하인즈와 듀폰트의 옵션 콜을 팔았는데요. 그것을 오늘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지난번 업데이트에서 까먹고 말씀을 못 드린 것이 있는데요. 크라프 하인즈에서 3월 27일 날 40불에 배당을 줬고요. 그 다음에 SCHG 그로스 ETF죠. 4불 17센트의 배당을 3월 30일 어제 줬습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오늘 볼 주식 옵션은 제가 주로 하는 커버 콜 라이딩 위주로 할 거고요. 다른 것은 제가 권고하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특별하게 디테일하게 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럼 주식 옵션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옵션은 한 계약을 주식의 100주를 단위로 현재 시점에서 정해진 시간에 약속된 가격에 사고 파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팔은 크라프 하인즈 준 19, 그러니까 6월 19일에 만기되는 27.5, 27불 50전에 스트라이크라고 해서 스트라이크는 그 계약이 이루어지는 액수입니다. 27불 50전짜리 계약을 1불 6센트에 팔았거든요. 한 계약에 100주니까 1불 6센트 곱하기 100을 해야 되겠죠. 106불을 받았고요. 현재 크라프 하인즈가 24불 20전인데 6월 19일까지 27불 50전에 넘겨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주식 옵션은 콜 옵션과 풋 옵션이 있는데요. 콜 옵션에는 네이킷 콜이 있고 커버드 콜이 있고요. 풋 옵션에도 네이킷 풋이 있고 커버 풋이 있습니다. 여기서 네이킷이라는 것은 벌거벗었다는 소리죠. 벌거벗었다는 소리, 이 얘기는 담보가 없다는 겁니다. 주식이든지 현찰이든지 그 담보가 없이 옵션 자체만 사고 팔려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고요. 커버 옵션은 담보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커버 콜은 주식이 있든지 아니면 그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을 만한 현찰을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주식 옵션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것에 대해서 좀 주저한 면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주식 옵션이 원래 취지는 보험의 기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해칭의 기능이었는데 커버 옵션은 그 보험의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는데요. 이 네이킷은 단순히 그 옵션 자체를 사고 팔려는 행위이기 때문에 상당한 위험이 따릅니다. 그래서 주식 옵션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이 옵션 자체를 사고 팔려는 행위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다만 들고 있는 그 포지션을 해칭이나 이 보험의 용도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콜 옵션은 주식이 올라가거나 올라가는 것을 대비해서 사고 파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풋 옵션은 내려가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사고 파는 것을 풋 옵션이라고 합니다. 우선 콜 옵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콜 옵션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buy와 sell이 있죠. buy를 할 때는 콜 옵션을 살 때는 계약을 살 때는 주식이 올라간다고 판단될 때 100주 단위로 계약을 프리미엄을 주고 사는 겁니다. 콜 옵션을 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더 있겠지만 우선 주식 자체보다 적은 금액으로 주식이 정해진 금액 위로 올라갈 것을 기대해서 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네이키콜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엑셀에 예를 들어놨는데요. 크래프 하인즈를 만약에 100주를 사서 투자를 하려면 2,420불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가격은 좀 달라졌는데 이걸 만들었을 때 2024불 20전이어서 2,420불입니다. 100주를 사려면요. 그런데 100주를 사지 않고 크래프 하인즈 6월 19일 27.5 계약을 한 계약을 샀다고 하면요. 프리미엄이 1불 47인데 곱하기 100을 해야 되니까 100주니까 147불만 투자를 하면 됩니다. 이 계약은 어떤 계약이냐면 27불 50전 이게 계약가인데요. 27불 50점 위로 올라가는 것을 이 계약을 들고 있는 사람이 이득을 보는 겁니다. 그럼 그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4월이 들어서고 있는데요. 5월 19일이라고 보고 5월 19일에 주식이 27불 50전에 만약에 갔다면은 100주를 사서 투자하신 분은 2,750불이 됩니다. 그러면 13%의 이득을 본 거거든요. 이날 팔았다면은 27불 50전에 팔았다면 이 옵션을 들고 있는 사람은 147불에 샀지만 약 2불 10전 정도의 그러니까 210불의 가치가 있습니다. 가격은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왜냐면 우리가 미리 내다보는 거니까 지금 현재를 비교한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5월 15일짜리 옵션이 있죠. 5월 15일짜리 옵션을 보면은 지금 현재 24불 74센트인데 25불짜리가 2불 10전에 거래됐습니다. 그래서 전 그 2불 10전이라는 넘버를 쓴 거고요. 5월 19일에 27불 50전이 돼 있다면은 아직 한 달이라는 기간이 남아 있어서 타임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습니다. 타임 프리미엄이 2불 10센트인데 100을 곱해서 210불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5월 19일날 27불 50전이었을 때 이 계약을 바로 팔아버리면은 147불을 투자해서 210불을 만든 겁니다. 그럼 42%의 이득이 있습니다. 투자금의 42%의 이득이 있어요. 그런데 이 주식이 오르락내리락 하겠지만 5월 19일에서 6월 19일까지 가는 사이에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같은 자리에서 끝났다. 27불 50전에 끝났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은 2,420불을 투자해서 2,750불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13.64%를 그대로 똑같이 5월달과 똑같은데요. 이 옵션만 네이키드 옵션만 갖고 계신 분은 147불을 투자했지만 계약 금액이 27.5이기 때문에 27.5에 도달했지만 그 위로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휴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100% 액수는 적지만 100%의 투자 손실을 떠안게 되는 겁니다. 그럼 다른 경우로 만약에 6월 19일 날 24불 20전이었다. 주식이 지금 현재 가격이 24불 20전인데 24불 20전이었다. 그러면 주식을 투자하신 분은 24불 20전 그대로니까 체인지가 없어요. 손해도 이득도 없죠. 이익도 없는데 네이키드 옵션을 갖고 계신 분은 6월 19일 날 27불 50전 위로 못 올라갔기 때문에 제로가 됩니다. 100% 투자 손실이 납니다. 그럼 다른 경우로 6월 19일 날 주식시장이 다행히 이 바이러스 사태가 끝나고 주식이 많이 올라갔다. 6월 19일 날 32불 50전이 되면요. 주식 100주를 투자하신 분은 2,420불에서 3,250불로 올라가니까 34%의 이득이 있습니다. 하지만 네이키드 옵션을 갖고 계신 분은 147불을 투자했잖아요. 그런데 27불 50전 위로 5불이 더 올라갔기 때문에 32.5죠. 5불이 더 올라갔기 때문에 이 계약은 500불짜리 계약이 되는 겁니다. 이 시점에 팔아도 되고요. 아니면 그 주식을 달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갖다 계약 이행을 하는 거죠. 그 주식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팔은 사람한테 2,750불만 27.5이기 때문에 2,750불만 주고 3,250불짜리 주식을 내다오 하는 소리입니다. 대부분들이 옵션만 사고 팔려고 하니까 이 옵션을 500불에 그대로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147불을 투자해가지고 500불을 만들어서 약 240%
20%의 이득을 보게 됩니다. 이래서 네이키콜을 합니다. 사람들이. 특히 젊은 분들, 특히 좀 조급한 분들, 이런 분들이 이것을 많이 하죠. 그렇다고 대부분이 제로가 될 때까지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제로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자기가 생각한 대로 가지 않을 때 바로 팔아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근데 여기에서 주의하실 것은 옵션은 주식처럼 많이 거래되지가 않아요. 거래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드앤아스크, 그 스프레드가 굉장히 넓어요. 크라프트 하인스만 봐도 1.5센트와 팔 때는 1.5센트고 살 때는 1.47입니다. 그러니까 약 30%의 스프레드가 있죠. 왜냐하면 거래가 너무 되지가 않아요. 많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 사이를 어떻게 좀 더 이렇게 몇 센트라도 더 싸게 사고 몇 센트라도 더 비싸게 팔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워낙 거래량이 적어서 이 스프레드가 넓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기가 생각했던 길로 안 가면 손해가 좀 큰 편입니다. 그래서 30%만 손해나는 거는 아주 쉽게 봅니다. 또한 모든 옵션이 100%라고 치면요, 모든 옵션이 엑서사이즈, 그러니까 계약이 이행되는 게 약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70%는 그 옵션 자체로 그냥 사고 파는 거래가 되고요, 20%는 휴지가 돼버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제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옵션을 만만히 보시면 안 되고요, 특히 이 네이킷 옵션은 전혀 하시는 것이 그리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게 네이킷 콜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콜 옵션을 사는 이유는 공매도 포지션을 해칭하기 위해서, 또 콜 옵션을 사는 이유는요, 이 옵션 여러 개를 가지고 그런 스트래티지, 그 전략을 만들어서 사고 파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걸 갖다 뭐 스프레드 전략이 있고요, 뭐 스트래로 전략이 있고,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전혀 추천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는 것만 알고 계세요. 저 같은 경우 며칠 전에 콜 옵션을 팔았다고 했잖아요. 콜 옵션을 파는 이유는 뭘까요? 뭐 여러 가지가 더 있기도 하겠지만 일단 크게 보자면 주식의 장기 포지션에 약간 인컴을 위해서 할 수도 있고요. 공매도 포지션을 지금 공매도를 하고 싶은데 공매도 할 물량이 없다거나 같은 효과를 원할 때도 이 콜 옵션을 팔을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 본 것처럼 사는 것처럼 또 이 파는데도 여러 가지 전략이 있는데요. 스프레드와 칼라라는 이런 전략들이 있는데요. 전략에 의해서 팔기도 합니다. 그럼 파는 것이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아까 엑셀로 보겠습니다. 12%의 실예입니다. 주식은 제가 100주를 한 번에 사지는 않았지만 100주를 3,073불 10전에 샀습니다. 100주를 이 가격을 주고 사가지고 이번 폭락장에 많이 빠졌었죠. 많이 빠져서 이 도표를 만들었을 때가 지난 프라이데이였는데 2,420불이었습니다. 그때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을 3,073불어치 주고 샀는데 마켓이 2,420불이었을 때 팔아버렸다면, 그 당시 바로 팔아버렸다면 저는 마이너스 653불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팔을 수가 없었죠. 팔을 수 없어서 그러면 들고 있대 약간의 손해를 줄여보자. 그래서 한 계약 100주밖에 없으니까요. 6월 19일에 27불 50전에 넘겨주겠다는 한 계약을 팔았습니다. 팔아서 105불을 받았습니다. 이 105불은 캐시로 어카운트에 들어와 있고요.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보겠습니다. 아까처럼 5월 19일에 27불 50전이 됐다고 가정을 하면은 저는 주식이 2,420불에서 2,750불로 약간 회복했고, 이때를 만약에 5월 19일 날 2,750불에 팔았다면은 10%의 투자 손실이 납니다. 제가 팔은 콜 옵션은요, 그 당시 예상해 볼 때, 그러니까 210불입니다. 여기에서도 마이너스 50불이 납니다. 하지만 6월물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놔두겠죠. 지금 현재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6월 19일로 이제 넘어가는 게 이제 중요한 시점인데요. 6월 19일 물이니까 6월 19일에 27불 50전이라고 치면은
주식은 2,750불이 됐고요. 아직도 마이너스 10%지만 이 팔은 옵션 가격은 제로가 됩니다. 27불 50전을 넘어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는 105불을 100%를 제가 벌은 겁니다. 없어져 버렸으니까. 저는 계약이 무효가 된 거예요. 그럼 이 27불 50전짜리 주식을 그대로 들고 있는 겁니다. 105불을 벌고요. 들고 있고 그 다음 달 거를 또 팔을 수가 있어요. 아까처럼 6월 19일에 24불 20전, 지금 현재 가격 24불 20전에 그대로 있다고 칩시다. 주식은 2,420불이고요. 마이너스 21%입니다. 주식 자체로는요. 하지만은 105불은 이 계약은 옵션은 제로가 돼버렸기 때문에, 무효가 돼버렸기 때문에 100%의 이득이 있습니다. 그러면 3,073불 10센트 주고 산 주식을 105불을 여기서 벌었으니까 105불을 마이너스 해주면 저의 코스트는 2,968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2,420불이었을 때 주식을 팔아버린다면 548불에 손해가 납니다. 팔지는 않았겠지만 만약에 팔았다면 548불에 손해가 납니다. 하지만 그냥 주식을 갖고 있다가 팔아버렸으면 653불이기 때문에 손해를 105불 정도만큼 줄인 겁니다. 그런 효과를 냈고요. 그럼 만약에 주식이 6월 19일에 아까와 같이 많이 올라가고 32불 50전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계약이 이행이 되겠죠. 그럼 그 사람은 27불 50전만 저한테 주고요. 가져가 버립니다. 주식을. 그럼 저는 2,750불을 받고 여기 프리미엄 105불을 받고 그래서 2,855불에 팔은 겁니다. 그러면 3,073불에 사가지고 2,855불에 팔린 겁니다. 그래서 손해가 218불로 줄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저는 크게 손해볼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들고 있어서 이게 만약에 10불이 되고 5불이 된다 한들 손해는 손해입니다. 이미 손해는 기정사실로 나 있는 상황인데 옵션의 시간에 의해서 105불을 받는다면 손해를 어떤 경우에는 손해가 많이 줄고요. 어떤 경우에는 손해가 조금만 줄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그대로 익스파일 돼버리고 팔지 않고 그 다음 달 물을 팔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들고 갈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이유는 손해를 줄이면서 기다리려고 파는 겁니다. 그럴 때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옵션이 이 네이킷이 위험하긴 해요. 위험하긴 한데 이 옵션을 잘 이용하면은 이 포지션을 해칭을 할 수가 있고요. 손해를 줄이는 효과도 볼 수가 있고요. 잘 이용하면 됩니다. 원래 목적이 그 목적으로 생긴 것인데 아까 보신 것처럼 작은 액수로 큰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달려드는 겁니다. 풋 옵션을 보면요. 풋 옵션은 바로 아까와 반대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내려간다고 판단됐을 때 사들이고 주식이 오를 거라고 판단될 때 팔아버립니다. 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도 네이킷이 있고 또 여러 전략에 의해서 이렇게 스프레드와 버터플라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전략에 의해서 사들였다 팔기도 하고요. 풋 옵션은 주식 포지션을 해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플 100주를 사셨다거나 엔비디아 100주를 사셨다거나 이런 경우 큰 돈을 애플이 만약에 250불이었으면 25,000불의 투자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큰 돈이잖아요. 그죠? 근데 주식이 하고 빠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면은 좋은 주식이라 팔기는 싫고 많이 빠질 거는 같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풋 옵션을 삽니다. 그거는 내가 정해진 시간에 얼마에 당신한테 팔겠습니다 하는 권리입니다. 그러면 옵션이 무엇이 문제가 될 수가 있나요? 옵션은 이 투자 원금이 주식보다 작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이 원금이 적어서 손실도 적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합니다. 또한 투자 대비 이익이 아주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그 짜릿한 맛이 있어요. 제가 좀 더 젊었을 때는 그것에 빠져서 이 옵션만 사고 팔고
엄청 큰 손해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 적은 금액이라 피해가 적어 보이니까 별로 이렇게 둔감해져요. 좀 피해. 그래서 중독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은 네이킷은 절대 하지 마시고요. 보험의 기능으로 이 사고 파시면 포트폴리오를 좀 더 풍성하게 안전하게 지켜줄 겁니다. 또한 그것을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인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2주간 미국의 확진자와 사망자가 어마어마한 숫자로 늘어난다고 연일 미디어에서 떠들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까지 갈지는 않겠지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너무 말이 안 돼요. 10만에서 20만이 죽을 수 있다는데 정말 정신이 없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우리나라의 바이러스 상황도 끝난 것이 아니니까 조심하시고요. 여지껏 해오던 안전행위를 계속 지속적으로 안전을 위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저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같이 공유하고 싶으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꼭 알려주시고요. 디스커션 섹션을 통해서도 알려주셔도 됩니다. 그럼 건강하게 한 주도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